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주차 복습 시간인데요. 오늘까지는 금요일 날 저녁 때 영상이 올라갈 거고, 설 연휴 끝나면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고, 조건과 기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근데 이 순서를 교과서 순서에 하지 않고, 쉽게 답 찾을 거를 먼저 앞에 두 개를 배열해 놓은 거니까, 그 두 개부터 하시라고. 1번이든 2번이든 조건부걸리든 기한부걸리든 첩은 다 있다. 첩은 다 있다. 요렇게. 요 둘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원칙상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의사로 소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조건이 나오고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소급이란 뜻이라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4번도 소급하여 나오면 여기가 틀린 거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게 조건이 성취됐을 때 여기가 맞으려면 성취된 때부터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고, 소급 이 부분이 맞으려면 요 5번처럼 조건 성취가 소급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했다는 요 말이 나와야 그 의사에 의해 소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소급이 틀린 거고, 소급 의사를 표시한 게 조건에서 나왔을 때 그 의사에 의해서 소급한다라고. 그런데 요 3, 4번 지문 형태가 자주 출제되고요. 5번은 아직은 답으로 나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6, 7번은 5번 적용해서 같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와 달리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절대 소급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특약으로도 소급 없다. 이 점이 조건과 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정지조건이라는 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해제조건이라는 건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9번부터 다음 페이지 14번까지 유연지, 무연지를 정확하게 낱말 맞추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럼 9번처럼 기성, 이미 성취된 게 해제다라고 나오면 소멸이란 뜻이라 이미 소멸한 거랑 똑같다. 그럼 무효단 뜻이니까 조건 없는 여기가 틀린 거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단 뜻이에요. 자, 10번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래. 그럼 발생이 불가능한데 정지니까 발생 이렇게 쓰고, 발생이 불가능하면 무효 이렇게. 유효냐 무효냐 둘 중에 하나니까 낱말 맞추기만 하시면 된다고. 11번은 이미 성취라고 나오면 기성 조건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취됐대. 근데 그 조건이 정지래. 그럼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는 정지가 발생이란 뜻이니까 성취 대신에 여기다가 발생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거 이미 발생했으니까 유효네. 근데 무효다 해서 여기가 틀린 거야. 자, 12번은 정지 조건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래. 그럼 성취 대신에 정지니까 발생이라고 쓰고, 발생할 수가 없으면 무효구나. 맞네. 이렇게. 자, 13번은 이미 성취가 나왔는데 해제래. 그럼 해제가 소멸이라는 뜻이니까 성취 대신에 소멸 이렇게 쓰고, 이미 소멸했으니까 무효. 맞네. 이렇게. 14번은 해제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는 성취되지 않으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성취 대신에 해제니까 소멸이라고 쓰고, 읽어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 낱말 맞추기만 하시면 돼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기는 시작하는 거니까 발생하는 거고, 정지는 끝나는 거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15번처럼 시기가 나왔어. 그런데 효력을 잃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발생하는 거지. 낱말 맞추기는 꼭 하시고. 16번, 17번. 특히 16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불법 조건.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조건만 무효로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 불법 조건이 이거야, 16번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 같은 말이에요. 불법 조건. 그러면 싹 다 무효야. 조건만 무효. 무조건 틀렸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17번은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하셔도 돼요. 당장 안 해오셔도 돼. 여기 부적 강제 종료를 해제 조건화는 증여계약이란 말은 해제 조건이 키워두고 이게 앞으로란 뜻이야. 그럼 첫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한 건 다 무효고 첫 계약을 끝내면서 한 건 유효인데 여기서 끝내면서란 뜻이 아니라 앞으로 부적 관계가 종료되는 걸 조건으로 했다는 뜻이라 첫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붙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싹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17번은 수험생에 따라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분들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 16번만 잘 외우세요. 16번. 그 다음에 18번에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18번처럼 여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될 수 있냐? 절대 안 돼요. 조건을 붙여서 안 되는 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면 그 전체가 무효예요. 전체가. 그 이하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50페이지에 문장 전체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낱말 맞추기만으로 할 수 있는 거 27번만 보세요. 27번에 앞에 한 줄 반은 지금 안 배우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시고 끝에 기한이 나와 도래가 나오고 이거 동의어예요.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은 무조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장에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없다고 나오면 이 문장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라고 지금은. 무슨 사건인지는 3월달 과정 때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기한이 나오면 무조건 도래한 걸로 보는 거지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없다고 나오면 이 문장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 54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가 항상 떠오르셔야 되고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물권 보호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돌려달라, 방해 상태를 배제해라, 예방 조치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손해배상 담보를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내용에 직접 돈 달라는 이야기는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랑 비용상환 청구 이게 돈 달라는 이야기야. 돈 달라는 이야기는 별도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 별도로 청구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 아니다고. 그래서 1, 2번 다 같은 취지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 돈 달라는 이야기는 물권적 청구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 청구할 수는 없어요. 예방은 아직 침해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손해를 배상할 만한 담보할 만한 걸 달라란 이야기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 둘 다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아직 침해가 생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염려가 나오면 예방 청구를 뜻하는 거고 그때 확인하실 건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하시면 돼요. 이제 행사자 누가 행사해야 되냐? 당연히 현재 물권자라면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거를 다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4번 문장은 끝에 물어본 게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주어가 현재 소유자인지 봐야 돼요. 그랬더니 소유자야. 그럼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거 행사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숨겨진 내용은 소유자가 제3자한테 자기 소유물을 처분해도 된다고 권한을 줬어. 근데 제3자가 아직 처분하질 않았어. 그럼 제3자 이외의 자가 침탈을 했을 때에는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 지금 현재 소유자니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4번은 다른 시험에 출제된 바 있고 아직은 우리 시험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둘이야, 둘. 얘네 둘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5번도 끝에
소유권에 기하여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근데 주어가 미등기 양수이냐. 여기가 중요한데.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한 거는 지금은 행사할 수가 없다고. 자, 6번도 소유권에 기하여 할 수 있니? 근데 주어가 전 소유자야. 그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한 건 행사할 수는 없다고. 요 두 문장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7번은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한테 남겨두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6번, 7번은 동일한 취지의 문장이고. 자,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해야 돼. 여기서 쟁점은 여기에요, 여기.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얘는 침해자가 아니니까 얘한테 행사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만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침해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고. 8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9번에 이게 이제 책을 35에서 나온 문장인데,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에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 그럼 여기까지는 누군가의 점유를 침탈해놓고 이 점유를 또 다른 제3자한테 침탈을 당한 거야. 그러면 여기야, 여기. 점유를 침탈당한 자. 이 말이 얘는 지금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고. 자,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요? 현재 침해자. 근데 얘가 남의 거를 침해했지만 이걸 또 제3자한테 침탈을 당한 사람이라 얘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침해자라. 여기서 중요한 건 10번.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을이 매수하고 인도받았어.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었대. 미등기 매수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직 등기는 안 했으니까 법적인 소유자는 갑이지만 을이 매수해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을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아무리 소유자가 아직 갑이어도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자지 갑이 을한테 다시 물건을 돌려달라라고 소유권 행사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을은 매수인이라 점유할 정당권은 있기 때문에 소유자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갑이 을한테 소임을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근데 이 다음에 병한테 전매를 하고 인도를 했대. 그럼 병도 을한테 다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병 또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소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안 배우신다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제 15번 바로 사례를 보시게. 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한 게 나오면 첫째가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을한테 철거하고 토지 돌려주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도 건물에서 을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임대차 한 사례가 나오면 을 철거 병 나가 이렇게 써놓고 확인하시라고. 그럼 철거 상대방은 을이고 3번에 병한테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을, 병, 임대 나오면 을, 철거, 병 나가 이렇게. 4번처럼 을이 병한테 매매한 게 나오면 매매가 됐으니까 이제는 병이 철거해야 되겠구나. 병, 철거. 그럼 나머지 잊지 마시고 병에게 철거 있다.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돼요. 등기, 미등기는 여기선 쟁점이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여기 점유율 반환이 나오면 소유물 반환과는 달리 점유만 하고 있었을 뿐이라 침탈이라 해야지 사기 안 된다. 선의 제3자한테는 행사 못한다. 1년 내에 소를 개기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점유율 반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16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사기는 점유율 반환 없다고. 이거를 17번처럼 틀리게 나온 거예요. 기망이 사기잖아, 사기. 이건 침탈된 게 아니니까 점유율 반환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되고. 18번은 갑이 점유하고 있는 걸 을이 침탈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인 병한테 양도가 돼버리는 순간 이때는 처제자한테는 반환 청구 못해. 그러니까 이로부터 악인 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선악 따질 필요가 없고 선이 제3자한테 양도되는 순간 갑은 반환 청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정이 악이일지라도 정한테도 반환 청구는 없다라고. 19번은 1년 내에 해야 된다라고. 그 이하는 다음 순환 때 배우실 내용이니까 지금 보실 필요 없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를 해야 변동하냐 등기 없이도 변동하냐 물어보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등기를 해야만 변동하는 경우는 법률행위랑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다. 이거를 제외한 법률 규정들은 등기 없이도 변동한다. 그래서 1번 가장 많이 나오는데 매매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가지고 판결이 나오면 이때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을 뜻하는 거고, 매매가 원인이기 때문에 판결만으로 물건이 변동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등기를 해야 변동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판결은 매매가 원인이라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을 뜻하는 거예요.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는 등기해야 된다. 똑같은 취지가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 이렇게 나오면 이 화해가 서로 합의가 된 거니까 법률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행 판결이랑 화해조서는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 법률행위라 등기 없이도 여하튼 등기를 해야 변동하는 거예요. 3번에 포기. 포기도 자기 의사에 따라 한 거니까 법률행위. 등기를 해야 포기 효력이 생기는 거고, 5번에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됐대. 이 협의, 공유물 분할을 협의로 하는 거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조정조서도 이행 판결과 똑같은 내용이야. 조정이 화해가 합의가 됐다는 뜻이라 협의가 중요해. 협의. 이때 하는 거를 조정조서. 이행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다 똑같아요. 등기를 해야 변동해. 그래서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다. 즉 공유관계가 조정조서가 작성됐다고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등기, 분할 등기를 해야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16번은 시효 완성만으로는 즉시 소유권 취득 못해. 점유취득 시효는 등기된 부동산이든 미등기 부동산이든 점유취득 시효 완성만으로는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랑 점유취득 시효 완성은 등기해야 변동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7번하고 8번 같은 내용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이렇게 나오면 판결로 공유물이 분할된다란 뜻이에요. 이거를 판결로 물건이 변동한다 그래서 이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당사자 합의가 안 돼가지고 판결로 분할하는 거라 이때는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에 변동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란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 같은 내용. 우리 시험에는 형성 판결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딱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판결로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래서 구별하실 게 5번처럼 협의에 의해서 공유물이 분할될 때 작성된 조정조서는 이행 판결과 똑같은 거라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변동하지 즉시 소멸효과 생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협의가 안 돼가지고 판결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거라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에 변동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때 말하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란 형성 판결을 말해요. 이행 판결이 아니고. 나머지 문장은 혼자 보셔도 되고, 중요한 게 얘네 둘 14번하고 15번 같은 패턴인데, 법정, 이게 법률 규정이 축약된 말이라 법정, 법률 규정 등기 없이도 있다. 얘도 법정 지상권, 법정, 법률 규정 등기 없이도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아직은 이 뜻은 안 배운 사안이라 뒤에 강론에서 또 나올 거예요. 58페이지. 등기 청구권에서 여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야. 단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할 수가 없어요. 즉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이 권리 행사를 한 거니까 소멸시효 진행 안 해. 침탈을 당해가지고 점유를 상실하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시험은 2번이 중요한 거고. 16번에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를 하려면 채무자 동의를 요한다고. 즉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고. 자, 18번에 매수인 등기청구권 채권이지만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이게 점유하고 있으면 이걸 권리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자, 19번에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한테 처분을 해. 그럼 이 처분도 권리를 행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단 20번처럼 점유를 침탈당했을 시에는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거니까 이때부터는 점유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20번은 다른 시험에 한번 나왔고 중개자 시험에는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이제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채권적 청구권인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랑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이랑 양도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가 있다고. 이 점이 매수인과 시효 완성자의 가장 큰 차이인데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시효 완성자의 경우에는요, 얘가 법률 규정에서 취득한 거야. 대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러 가봐야 동의를 못 받을 거라고. 그리고 잘못하면 불상사가 일어나서 뒷마당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시효 완성자는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를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양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양도하고 그 사실만 통지해주면 양도력을 주장할 수 있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양도 방식을 다르게 봤다라고. 그래서 21번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 하면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시효 완성으로 인한 같은 내용이에요. 등기청구권은 동의를 해야만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고. 자, 23번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이 점이 매수인과 똑같은 점이고, 단 이 시효 완성자가 어떤 이유로든 점유를 상실해. 그 반대로 꼭 보셔야 돼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시효 완성자가 어떤 이유로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점유를 안 하니까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야. 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무효등기가 나오는 거니까 무효등기가 나오는 원인이 위조에 의해 등기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가 유효였다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된 경우, 해제 조건 성취된 경우, 이들의 공통점이 등기가 무효등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효등기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가 언제든지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진정매복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들은 아예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25번부터 28번까지는 요 공식 적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이미 등기가 돼버렸을 때에는 합의가 없이 됐더라도 이미 등기된 이상 유효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없냐는 합의가 없을 시에는 대위만 가능하고 합의가 있었을 시에는 대위도 할 수 있고 직접도 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하다라고. 그럼 공통으로 기억하실 게 대위 행사는 합의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능한 거고, 직접 할 수 있냐가 합의가 있었어야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안 된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럼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해도 싹 다 무효고, 합의를 해도 합의도 무효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직접 등기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9번에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경료됐대.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없으면 이미 경료된 등기는 그냥 유효해요. 그럼 말소할 일 없다고.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따질 필요 없어. 30번에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전매했대. 미등기 전매 사례고, 1번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해 합의가 있대. 그러면 합의를 했으니까 직접 할 수도 있고 대위도 할 수 있다고요. 즉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생략 합의를 해도 을의 등기 청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위할 수 있다는 뜻이고, 2번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에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대. 그러면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이상 이 인상금을 줄 때까지는 등기 거절할 수 있고, 3번에 갑의 동의가 없어. 그럼 갑의 동의가 없으면 합의된 게 아니니까 중간생략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고. 중간생략 등기 청구하려면 반드시 전원합의가 있어야 돼요. 4번에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했대. 그리고 앞에도 나왔죠?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없어. 양도하고 통지만 한 걸로는 안 돼.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하는 거고,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직접 청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데, 그럼 허가구역이 나왔을 때는 중간생략 등기를 해도 싹 다 무효고,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것도 싹 다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직접은 절대 없어요. 직접 할 수 있는 건 절대 없다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